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UEFA 네이션스 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라트비아와 안드로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35위의 라트비아입니다. 근래 치렀던 친선 2경기 1승 1무로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의 기세를 이번 일정 역시 승리를 노릴 공산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과 함께 홈 2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긍정 요소입니다. 피파 랭킹 153위의 안도라입니다. 근래 치른 친선 2경기 모두 승리하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치른 2경기 모두 하위 전력들을 상대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죠. 이번 일정은 상위 전력을 상대로 원정 분리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과 함께 홈 2점까지 안고 있는 일정인데요. 근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름 견고한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실점 최소화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라트비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와 오스트리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6위의 크로아티아입니다. 근래 치른 친선 2경기 1승 1무를 기록했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을 앞두고 핵심 선수들 대부분이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을 다할 공산이 높습니다. 피파 랭킹 34위의 오스트리아입니다. 근래 치른 공식 2경기 1무 1패를 기록했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치른 2경기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견고한 수비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번 일정을 앞두고 핵심 수비 알라바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탓에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과 함께 홈 2점을 안고 있는 일정인데요. 근래 치렀던 친선 경기에서도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들의 중원 구성은 단연 압도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코어 장악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3위의 프랑스입니다. 월드컵 진출 성공은 물론 근래 치른 친선 2경기 모두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핵심 선수들 대부분이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핵심 중원 포그바의 부재가 아쉽긴 하나 이들의 코어 라인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피파 랭킹 11위의 덴마크입니다. 최근 치렀던 친선 2경기 1승 1패를 기록했고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치렀던 네덜란드전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처참히 패배했죠. 몇 핵심이 빠지긴 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과 함께 홈 2점을 안고 있는 일정인데 중원 싸움에서의 우위를 통한 활발한 공격 전개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유연한 연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덴마크의 수비벽을 허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위의 벨기에입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핵심 대부분이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에서부터 강호 네덜란드를 상대하는 일정이지만 전력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죠. 피파 랭킹 10위의 네덜란드입니다. 역시 핵심 대부분을 소집하면서 막강한 전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핵심 중원 바이날둠과 함께 그라벤버츠의 부재가 아쉽긴 하나 데용, 버그위스, 클라센 등 오랜 기간 발을 맞추었던 코어라인은 벨기에를 상대로 중원 장악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혀 뒤처지지 않는 전력이죠. 또한 홈 2점을 안고 있는 일정으로 선전 가능성이 높은 환경입니다. 이들의 중원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확신한 코어 장악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공격 구성은 상대의 수비벽을 허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벨기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벨라루스와 슬로바키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93위의 벨라루스입니다. 전력면에서 상대에 뒤처지는 일정입니다. 핵심 선수들 모두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선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환경이죠. 이들의 전력 구성 중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파 랭킹 45위의 슬로바키아입니다. 상대적으로 확실히 우세한 전력을 갖춘 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선수들 대부분이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대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인데 베테랑 수비수 페카릭과 함께 스크리니아르, 옌베르 등 나름 견고한 수비 구성은 벨라루스를 상대로 후방 저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갖춘 일정입니다. 또한 핵심 대부분을 소집하면서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이고 중원 싸움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통해 활발한 공격 전개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전방에서의 유연한 연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히텐슈테인과 몰도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92위의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사실상 선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력이죠. 근래 치렀던 친선 2경기 모두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9실점을 허용하면서 처참히 패배했죠. 대부분 자국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로 구성된 상태이고요. 피파 랭킹 180위의 몰도바입니다. 전력면에서는 나름 우세한 상황입니다. 터키,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포진한 상태로 리히텐슈타인보다는 좀 더 나은 선수 구성을 갖춘 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전력을 갖춘 일정입니다. 유럽 일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나름 포진한 상태이고요. 탄탄한 중원 구성을 갖췄다고는 하나 리히텐슈타인 역시 중원 구성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확실한 코어 장악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몰도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